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작합니다. 이 손님 본 브리핑은 아주 중요치는 않아요. 본 브리핑 전에 여러 가지 처음에 5분, 10분간의 대화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브리핑 들어가기 전에 이 손님이 얼마를 가지고 있나라는 것을 여러분은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분이 상가를 투자하러 왔다면 얼마를 들고 계시는지를 모르면 브리핑이 우후죽순이 돼요. 뭐 상층부에 3, 4억짜리 설명할 수도 있고 1층에 어떤 걸 즉 브리핑하는 본인의 기준으로 좋은 자리를 설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 돈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듣고만 있다가 좋긴 한데 자기 돈이 없으니까 말은 못하고 그러면 요건 얼마예요 해서 다른 걸 또 옮겨요. 그러면 또 그걸 좋다라고 설명하다 보면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여러분의 브리핑의 깊이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전편에 이야기했듯이 한 두세 개 정도의 브리핑 호수를 정해 놓으라 라고 했죠. 하나는 가격 좀 싼 거, 하나는 좀 비싼 거, 이렇게 깊이감 있게 연구해 놓으면 손님이 근데 얼마 있는 걸 알아야 제가 그걸 찍어 드리죠. 그럴 때는 몇 가지 모를 때는 얼마 있냐라고 직접적인 멘트를 써도 되지만 그 전에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은 조금 연구해 둔 멘트를 하시면 돼요. 손님 다른 데도 상가를 가지고 계시나 봐요. 뭐 지금 상가 투자하러 오셨는데 다른 데 상가는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상가는 없고 아파트만 있다든가 아니면 상가가 어디에 있는데 얼마 정도 한다든가 또는 오피스텔 종류를 계약을 했다든가 이렇게 들어봄으로 해서 상대가 어느 정도의 여분이 있다는 것을 대충 눈치를 채죠. 그리고 또 그만한 상가를 가지고 있다는 건 또 그만한 정도 내지는 그보다 조금 더 적은 금액이 있다는 게 나오죠. 이런 사람의 상대가 얼마 들고 있느냐라는 걸 파악하지 못하고 브리핑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설명해야 하고 저것도 또 막 듣다 보면 요건 어때요? 요건 어때요? 요건 어때요? 라고 묻게 되면 설명이 각각 하다 보면 이 사람 판단 못하고 그날 계약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얼마 들고 있느냐 이거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렇다면은 손님이 돈을 얼마부터 얼마 구간에 있는 사람과 또 얼마부터 얼마 구간에 있는 사람과 또 그 이상에 있는 구간에 있는 현금을 가지신 분들이 세 종류로 나누어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분양할 때 세 종류로 나누어요. 투자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나이대가 보통 40대 중반에서 60대 이 부분이 가장 많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노후 대책을 위해서 상가를 보거나 또는 재산 정식을 위해서 상가를 보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 연세에 예를 들어서 투자 금액이 3, 4억 미만짜리를 상가를 보고 계신다든가 또는 현금이 4, 5억이 넘어서 7, 8억까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7, 8억을 넘어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일 많이 부딪히는 손님은 한 1억에서 5억, 4억 미만 가지신 분들은 아주 많이 부딪혀요. 흔히들 오피스텔 또는 지식산업센터, 원룸, 빌라 뭐 이런 것들은 1, 2억 내외예요. 그거를 융자를 끼고 사게 되면 1억도 안 들어가게 돼요. 게다가 보증금 얼마 들어온다 그러면 최소한의 금액을 살 수 있다 보니까 결정이 빠르죠. 브리핑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상가들은 1, 2억짜리 상가들은 없어요. 아시다시피 기본 상층부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2억 이상 3억 뭐 이렇게 넘어가죠. 자, 이런 분들 특히 1층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세죠. 이런 분들을 상대를 해야 될 때는 그 사람의 마인드를 알아야 돼요. 평생 모은 게 3억 정도 있다면 이분은 아주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투기나 투자도 별로 안 하신 분이에요. 그냥 아끼고 줄이고 막 이렇게 해서 애들 뭐 시집장가 보냈다면 시집장가 보내고 자기가 한 30 몇 평짜리 아파트 이분들은 융자 싫어하세요. 융자를 많이 안 껴요. 그래서 평생 열심히 살았고 또 부지런히 살았고 그러니까 한 회사를 오래 다녔고 그래서 모은 거예요. 부인도 어느 정도 알바를 했던 조금씩 일을 했던 해서 한 50, 60 평생에 그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특징은 은행 융자를 빛으로 봐요.
그래서 융자 끼는 걸 싫어하세요. 그 다음 또 특징이 또 하나 있지, 이분들은 평생 모은, 자기 인생에서 평생 모은 돈이 3억, 2억이 있다면, 2억, 3억이 있다면은 이 돈이 값어치가 우리 상가 분양하는 입장에서는 흔히들 부동산 쪽에서는 2, 3억은 큰 돈은 아닙니다만은 투자로,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하러 오신 분한테는 그 연세에 그 정도 현금을 가져왔다면 이 사람 눈에는 이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브리핑한 여러분이 거기다 맞춰주셔야 돼요. 이분의 이 돈의 금액은 돈 좀 있는 사람의 10억하고 맞먹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무시할 게 아니라 수익률 6% 나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만족하지를 않아요. 자기가 가진 3억이 훨씬 커 보이기 때문에 월세가 250 나옵니다. 그래도요, 그 250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류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수익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왜? 3억을 은행에 넣어놔도 월 250이 안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면 엄청 많은 수입이에요 라고 설명해도 그분들은 3억이 워낙 커 보이는 거예요. 왜? 인생을 바쳐서 만든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꼭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설명이 들어갈 때 아주 믿음감이 가야 돼요. 그 사람은요, 물건 보기 전에 그 상대를 봐요. 믿음. 그 친구, 브리핑하는 친구가 믿잖아요. 믿음이 가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해요. 상가 좋고 나쁘고 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많지가 않아요. 왜? 투기나 투자나 사고팔고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브리핑하는 사람의 믿음감이 1순위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브리핑하는 거를 믿음이 갔다면 그 다음 거는 현장은 더 믿음을 얻을 수 있어요. 3억, 4억 미만 가지신 손님들은 아주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 명심하세요. 그분들 눈에는 3, 4억이 아주 큰 돈이라는 것도 명심하시고, 그분들 눈높이, 투기나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브리핑하는 사람의 믿음감 절대적입니다. 그분들은 계약을 하면요, 아유 저는 팀장님만 믿고 계약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옵니다. 또는 브리핑자가 잘 설명해서 계약을 시키면 아유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브리핑자를 믿고 샀기 때문에 그 브리핑자의 말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브리핑을 하는 각도가 아주 어떻게 돼요? 잘 제가 이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분들의 삶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디테일한 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왜냐면 이게 세분화하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가야 되는데 중간 단계에 있는 부류가 있어요. 현금이 한 5억에서 한 7, 8억 있는 사람들. 이분들은 벌써 오면 차가 중형차예요. 중형차를 끌고, 흔히들 중형 내지는 대형차를 끌고 와요. 또 옷도 거의 브랜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좀 산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이 중간 부류예요. 이 중간 부류의 패턴이 어떠냐 하면은 주로 남편이나 애기, 나이가 있으시니까 남편이나 애기들이 출근하고 애들은 뭐 직장을 갔든 또는 학교를 갔든 가고 그 부인들의 생활이 어떻게 했어요? 집안 생활이 어떻게 했어요? 보내놓고 나면은 부인도 뭐 헬스클럽이나 에어로빅이나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고 그게 끝나면 자기네끼리 운동한 사람끼리 3, 3, 5 모여서 점심 먹고 차 한잔 마시고, 그러면 이제 점심 먹고 차 한잔 마시면 2, 3시, 오후 2, 3시 또는 그렇게 되면 이제 집에 와서 어떻게 돼요? 남편 뭐 5시, 6시, 7시 들어오면은 저녁 준비를 하죠. 애기들 먼저 오니까. 학생. 그러면은 그렇게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생활이 패턴이 있어요. 이 중간 부류들은 약간의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 정도 돈을 가지신 분들은 투기나 투자도 좀 해요. 뭐 오피스텔, 작은 상가, 또는 펀드나 주식, 또는 골프. 약간의 패턴이 있어요. 역시 중간쯤 하는 분들도 더 자세하게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패턴을 읽어야 돼요. 상층부는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돈이 없는 사람과, 즉 3, 4억 미만인 사람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긴 하는데 자세히 보면 완전히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요,
고급차를 또 안 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걸어오시는 분도 계세요. 또 허름한 분도 계시고 일반 작은 승용차 타신 분도 계세요. 어떤 부분 이분 밑에 있는 분들하고 비교가 비슷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이분들은 내 믿음이나 내 어떤 건물의 자랑이나 앞에 전철역 들어선다 뭐 이런 걸로는 계약이 안 돼요. 이분들은 자기 소신이 정확하고 안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실전 경험이 많고 아는 게 많으세요.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다룰 때는 마찬가지로 그 사람 속에 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분들 특징이 있어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정보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 살기 전에 듣고 그날 계약할 확률보다는 조금 있다가 계약할 확률. 물론 이제 큰 금액을 사는 분들은 대부분이 주위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해서 김아무개 지점장 나 여기 어디가 뭐 하나 살려고 하는데 이거 어때? 그러면 그 알고 있는 그 주변의 인물이 그 주변에 요즘 낙찰가가 얼마인데 그 정도면 단가가 싼 거야 비싼 거야 이렇게 좀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요. 예, 주변에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또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정보력도 상당히 공유하는 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손님을 무조건 손님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손님을 한 3등분으로 나누어서 자기가 설명을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가닥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가닥이 잡히면 돈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알면 거기에 맞는 브리핑이 들어가야 돼요. 계약을 잘한다는 거는 분양을 잘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본인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막무가내로 돈 벌려고 들어오면요 분양에서 거의 실패를 합니다. 몇 달 하다가 안 해보면 나가죠. 저 분양 16년 했잖아요. 그런데 전 대행을 하든 본부를 하든 뭘 하든 단 한 번도 현장에서 브리핑에서 떨어져서 나가서 한 일이 없어요. 항상 브리핑은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브리핑이 16년 했으면 어마어마하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도 엄청나게 했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수천 장을 계약을 썼다고 말씀드렸죠. 제 자랑이 아니라 저한테 그런 보이지 않는 내면에 손님을 분석하는 능력이 깔려 있어요.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습관화되어 있는 걸 제가 왜 유튜브를 찍느냐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학원이 없잖아요. 분양에는. 학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주 중요한 노하우는 이게 카메라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직접 보고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지만 제가 카메라를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제가 다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이 분양계통이 들어와서 너무 실패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 게 아주 무조건 이 건물의 장점과 비전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손님 하나하나도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브리핑 들어가고 대화를 가지면은 실패할 확률이 많이 줄어요. 계약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어차피 그분은 그 정도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투자 안 해도 다른 데 가서 뭘 투자하실 분이에요. 그걸 누가 계약을 시키느냐 하는 거는 실력이죠. 그 실력은 작은 것부터 출발하셔야 돼요.